자, 전체 시장 상황부터 들여다볼 텐데요. 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계속 그 고점을 높이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누가 견인하고 있느냐의 기준인데, 오늘은 거래대금이 없죠. 고르게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수가 없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뭐 업종군까지 다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 기준에서의 흐름 놓고 보시면 어때요? 주봉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렸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겨놓고 있어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추이 부분의 흐름이 뭐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기준에서도 아직은 뭐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더 뚫고 올라가면은 가장 좋은데, 만약에 이제 뚫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해석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이 기준의 지수를 누가 땡겨놨는지 좀 놓고 봐야 되겠죠. 일본 기준에서는 거래대금이 다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거래대금이 형성되는 그 흐름 속에서 11시 17분이니까 이제 뭐 거래대금 조금 더 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앞전 고점 수준까지 거래대금이 형성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삼성전자 쪽에 거래대금이 여전히 최상위에 놓여져 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하이닉스도 두 번째의 거래대금, 뭐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셀리버리가 뭐 상한가 들어가서 이제 더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셀리버리가 제일 위에 있다든가, 또 뭐 우리 대한항공 차익 실현을 단행한 이후에 추가적인 폭등입니다만, 뭐 하이닉스가 위에 있는다든가, 이런 흐름은 그닥 긍정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시장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시젠 같은 경우 우리가 매매를 했으니까, 이 시젠 같은 종목의 흐름에서 7월 달에 100% 이상 실질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한 것까지 감안하면은 200% 이상의 수익을 냈죠. 그때 당시에 2조 원을 넘는 날짜, 또 1조 원을 월등히 넘는 날짜들이 무수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거래대금 1위에 올라서고, 다소 이제 시장이 비이성적인 그 흐름에서 움직임이 나왔죠. 이 그 시장 같은 경우에 회전율이 뭐 그 당시 기준에서도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삼성전자의 거래량이 오늘 제한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얼마큼 더 치고 올리느냐에 따라서 거래량이 조금 더 수반될 수는 있다 할지라도 4,500만 주씩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린 기준처럼 4,500만 주가 터져야만 뭐 기존에 뭐 한 7% 등락 범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설정을 잡아놓은 거죠. 일단 어찌됐건 삼성전자 부분의 거래량이 오늘 굉장히 적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뭐 2천만 주가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다. 이건 뭐 고무적인 거죠. 왜? 시장의 비이성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뭐 제한적으로 형성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오늘 기준에서도 하이닉스를 개장 초에 좀 강도 있게 따라붙었어요. 거래량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거래량은 충분히 뭐 5MA, 20MA 거래량은 넘기고 있고, 그리고 지금 거래량만 놓고 보더라도 마감 때까지 700만 주 정도는 700만 주가 아니죠. 30%니까 38에 24, 80, 700만 주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점을 좀만 더 탄력적으로 당겨주면. 그렇게 해서 11시 20분 또 12시 기준까지 해서 뭐 40%, 1시 기준까지 50%그 정도면은 최소 범위 500, 600, 700. 그러니까 뭐 5MA, 20MA, 20MA 놓여진 600만 주는 당연히 실릴 걸로 보고요. 그리고 당연히 13만 5천 원 이후 고점을 넘겨야죠. 못 넘긴다고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죠. 넘겨야죠. 넘겨서 오늘 욕심 같아서는 14만 원까지 넘기는 흐름이 왜 비이성적이지 않아요.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뭐 10%에 달하는 그런 변동성, 앞부분에도 뭐 8, 9%씩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비이성적이다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거래대금이 월등히 터져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13만 5천 원 오늘 오전 고점, 개장 초 고점 뚫고 14만 원 공방 나오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오늘 신규 편입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도 라이브 방송에서는 뭐 13만 원,
또 문자 기준에서 13만 1,000원, 또 13만 2,500원, 또 13만 5,000원 공방 나오면 거기 뚫으면 치고 들어갑니다라고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비중은 뭐 충분히 편입 가능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제 짝짓기 매매에서는 오늘 기준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이쪽의 거래량이 더 수반돼 있고 외국계 창구가 개장 초부터 들어왔고 프로그램 매수가 강도 있게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쪽 기준을 잡은 거고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는 이제 관망의 기준. 그다음에 이노텍은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죠. 그 변동성 속에서 거래량이 조금 우리가 기준 잡기는 제한적이어서 관망. 그리고 DBI텍도 이제 개별 매매 기준, 그다음에 수익 매매 기준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는데 뭐 현재 기준에서는 좀 관망. 그 자동차 오늘은 이제 문자가 그래서 뭐 삼성전기 문자 나왔습니다만 그쪽은 제한적 거래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붙는 매매 사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동차 업종 기준만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뭐 현대차, 기아차가 하반 경직성을 띄고 있으니까 어제 야간에도 교육을 해드렸다시피 기아차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갭이 유지가 된다면 그 갭이라는 것이 일단은 그 종가 기준에서 83,400원이거든요. 그 기준점만 유지가 되면 우리는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이 8만 원 초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락에 잡으신 분들이 뭐 9만 원 전후 9만 원 수준 그 정도 이제 9만 500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신규 편입 부분 추가 편입 부분에 있어서는 뭐 눌림이 월등하게도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제 고점을 다시 넘긴다든가 뭐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서 비중 확대 부분을 고민을 하겠죠. 현재 기준에서는 20에서 그러면 25% 유지가 되고 있고 가장 낮게 잡으신 분들은 뭐 7만 원에서부터 잡으셔서 요번 그 고점 또 찍을 때 잘 또 차익 실현하신 동 선생님도 계시고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주들도 지금 거래량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최소 거래량은 뭐 대략적으로 350만 주 이상 터져줘야 된다 그랬죠. 최소 거래량이.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준에서 뭐 최소 거래량 1,000만 주 이상씩은 좀 나와줘야 변동성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기준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고점을 치고 올리는 흐름이 아닌 이상 제한적으로 좀 놓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지난 12월 23일 날 우리가 LG전자 개장 초부터 아주 강력하게 10%씩 3번 기존에 뭐 물량 갖고 계신 분들은 유지 속에서 강력하게 매수 3번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기준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LG전자는 뭐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수요일날 기준에서 목요일 날 수요일날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좀 박수 쳐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 목요일 기준에서 이제 우리도 또 강력하게 들어가서 절반 이상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의 절반을 다시 재편입 그리고 지금은 거래가 없어서 관망 그에 반해서 이제 하이닉스는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 방송에서는 13만 원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장 초부터의 수급이나 프로그램 쪽 그리고 거래량 부분들 뭐 이런 부분은 월등하게 다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추세 추이 부분까지 놓고 봐야 되는데 라이브 쪽에서는 어차피 13만 원 기준의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고 라이브 기준에서는 그리고 문자의 기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만 1,000원 그리고 13만 2,500원 왜 못 들어가실까봐 13만 1,000원 매수사인 나왔는데 이거 무조건적으로 사야 되나라고 해서 못 들어가실까봐 그 범위에서 이제 다시 추가적인 문자 사인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편입이 최소 15에서 20%돼 있으셔야 되고 많이는 뭐 25%까지 기존 물량은 30%까지 그렇게 해서 13만 원, 13만 1,000원, 13만 2,500원, 뭐 13만 4,500원, 13만 5,000원 그리고 마지막 매수자에는 14만 원 찍으면 또 문자가 나올 겁니다. 13만 5,000원을 넘기는 흐름에서도 추가 편입이 아닌 유지 그리고 물량 없으신 분들의 편입 관점에서의 매수 그런 부분을
당연하게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삼성전자 쪽의 흐름도 오늘 이왕이면 욕심 같아서는 9만 원 공방까지 기대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거래량 기준 뭐 12시 전이고 1시 전이기 때문에 거래량 기준 수반해줘라 라고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업종 등락률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죠. 오늘 현재 시간 기준에서 이런 흐름입니다. 일단 그 전권일 대비해서의 기준인데 코스피 지수가 1.54, 대형주가 1.62, 나머지 중형주 수형주는 못 가요. 또 시장 대비도 못 갑니다. 거기에 이제 눈에 띄는 게 운수 창고 쪽의 기준인데 운수 창고 기준에서는 해운주들 기준에 그러면 HMM은 좀 제한적인 흐름이고요. 운수 창고 누가 어느 쪽의 기준이 잡힐까요? 종목 한번 들여다볼까요? 운수 창고. 운수 창고 보겠습니다. 운수 창고 쪽에 4%의 등락인데 저기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대한항공 쪽이 기준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창고 부분이 대한항공, 뭐 제주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뭐 항공주들 강세에 이쪽 현대글로비스 쪽의 강세까지 결론적으로 이제 대한항공은 어찌됐건 우리는 안 따라본다 그랬죠. 변동성 매매 안 따라붙고 현재 기준에서 그냥 들여다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현재 기준에 이제 그 시장에서 눈에 띄는 쪽이 조금 전까지는 별로 없어요. 조금 전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제한적인 거래 대금 속에서 전기전자 업종도 제한적인. 근데 뚫어주려면 이쪽 전기전자 업종에서 뚫어줘야 된다 그랬죠. 운수창고의 시가총액 비중이 작아요. 사실 대한항공이 가장 큰, 현대글로비스가 가장 큰 이런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수창고 쪽의 시가총액 비중은 대략 뭐 한 1% 되나요? 정확히 한번 따져볼게요. 운수창고 시가총액 비중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비중 보시면은 0.99인 것 같은데요. 운수창고 어디 있습니까? 1.67이네. 1.67 그다음에 1.67 의미 거의 없죠. 운수장비가 이제 7.96 조선과 자동차인데 자동차 위주에서의 그 흐름의 기준이 되고요. 그럼 시장 대비 월등히 이제 강하다 할 수 있는 쪽은 전기전자 업종이 소폭 강세. 그 삼성전자가 시장 수익률에 소폭 못 미치는데 의미 부여할 수 없는 상황. 그 정도 수준. 하이닉스가 이제 다시 13만 5천 원 오전장 딱 찍어줬던 범위를 넘기려는 흐름. 전기 쪽 관망, LG전자 관망이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죠. 거래량, 거래대금이 좀 제한적이니까.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에 기아차가 89,200원을 넘기면 또 현대차 기준에 25만 9천 원 넘기면 그 자락에서 또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자락에 그 매수자인 나간 그 단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은 일단은 멈춰 있자. 추가적인 문자 사인 나가기보다는 오늘 기준에서는 뭐로요? 하이닉스 기준에서 좀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 쪽에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13만 5천 원 넘기고 14만 원 공방까지 뭐 나오게 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충분하게 긍정적인 시각 가져가면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거래량 충분히 수반되고 탄력 받고 무난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일단은 그 어찌 보면 한산한 흐름이에요. 사실은 한산한 흐름이 되는 게 맞는 거고 지수 부분도 이제 9시 50분 이후에 계속 눌려져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뚫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기준에 더 높은 그 사상 최대치 기준까지도 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했는데 5분봉 기준에서 이제 계속 횡보하고 움직이다가 여기서 미리 줄 거놨잖아요. 퉁치고 갔어요. 아쉬운 거는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제한적이라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좀 탄력을 주려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계속 고점 넘겨야죠. 삼성전자는 일단 고점을 넘기고 있는 거고 88,000원 공방 88,100원까지 하이닉스가 이제 13만 5천 원이 딱 찍히기만 한 가격이에요. 찍히기만 한 가격인데 프로그램 쪽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JP모건도 계속 매수고 CLSA가 5위권으로 다시 들어오면 이제 좀 흥분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매수 기준이 잡히는 거니까.
나머지 이제 오늘 개장 전에 잡아드리고 장중에 이제 올려드렸던 기준에서는 자동차가 우리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현대글로비스를 차익 실현 잘 해놓고 이제 재편입은 안 하고 있어요. 자동차만 좀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넷마블 쪽도 거래가 이제 지금 60만 주 정도기 때문에 전거래일 거래량은 넘겨요. 그런데 조금 더 탄력적으로 나와야 되고 조금 더 탄력적으로 나오는 흐름이 되면은 그동안 고생했던 손실은 메꾸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15만 원, 16만 원만 돼도 뭐 충분히 또 수익 기준까지 잡히실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넷마블을 보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빅히트엔터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준점 먼저 잡아드린 게 삼성전자의 9만 원 위쪽, 하이닉스의 13만 5천 원 위쪽. 삼성전기야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이기 때문에 꼴이 다는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삼성전기의 22만 원 또 위쪽. 이렇게 되면은 전혀 부담이 없죠. 또 자동차주에서 조금만 더 힘내서 완전한 수익 기조, 또 LG전자에서도 완전한 수익 기조 잡혀 있으면 전혀 뭐 부담스러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돼서 넷마블이 됐던 빅히트엔터가 됐던 앞타마 사이언스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또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뭐 차분하게 대처를 하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HMN 같은 경우에 가격이 좋아요. 우리 차익 실현하고 되게 많이 밀렸어요. 아니에요. 거래량이 있어야지. 거래량이 없으면 일단은 두 손 들고 있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략 부분은 아예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다 같이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유료 쪽의 기준에서 오늘 뭐 그렇게 내동 매매한 것도 없고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면서 정신없이 매매한 것도 없고 기존 물량 뭐 오히려 잘 그 기준 잡아서 유지하고 가져가고 대처하고 또 수익으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고 하니까 결코 나쁜 게 없습니다. 오늘 기준에 뭐 빅히트엔터도 얼마나 좋습니까? 빅히트엔터 뭐 간단하게 설정 범위 잡아드릴까요? 어차피 이제 고점 대비 눌려 있고 주력주들의 흐름이 강세를 띄면은 이쪽 범위의 그 변동성 부분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 이슈에 의한 또 흐름이죠. 근데 오랜 기간을 횡보를 냈고 제한적인 변동 속에서 흘러가다가 거래를 실어주고 이제 움직임을 스타트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목표 주가 범위는 보수적으로 놓고 볼 때 아주 멀리 안 보고 보수적으로 놓고 볼 때는 대략적으로 얼마 기준이 될까요? 4만 원 정도 기준 잡아서 23만 원, 22만 5천 원, 23만 원, 22만 5천 원 잡을까요? 22만 5천 원, 23만 원, 23만 원, 23만 원 잡아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죠? 24만 원, 3만 5천 원, 23만 원, 23만 원의 주봉상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빅히트엔터 같은 경우는 가져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량 부분 뺄게요. 거래량 빼고 오히려 매직 소나 시스템도 뭐 의미 없겠다. 거래량만 넣어놓게요. 거래 대금에 대해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빅히트엔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설정을 잡아드리고요. 23만 원이 목표 주가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공격적으로 따라붙지는 않겠다. 그리고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 이제 그 미끄러지면 오히려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 게 옳다. 그래서 0125 1135 이렇게 이제 설정 범위를 가져가고 주봉 갭 갭 23만 원 목표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매직 계산기 기준을 아까 이제 아마 우리 연구분께서 올려주셨는데 그 부분을 같이 들여다보면 352820 352820 그렇게 해서 이렇게 352820 만약에 이제 오늘 개장초 기준점 잡아드렸으니까 그 기준에서 거래량은 충분히 실려죠. 200만 주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벌써 이미 이제 140만 주라서 거래량 수반되고 움직임 나타나서 따라붙었다라고 하신다면은 얼마요?
매직 개선기 기준에서 21만 3천 원에 원래 차익 실현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21만 원 마지노선 설정해서 차익 실현하는 게 맞습니다. 21만 원 재차 이탈되면은 매직 개선기 기준에 매직 기준에 21만 원 이탈 시 50% 차익 실현, 이게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기준점 전략 부분들은 주력주 위주에서 먼저 보시고 좀 가벼워지면 그때 이제 또 추가적으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좋고 하이닉스도 좋고 그리고 삼성전기도 당연히 이 바로 위에 매물벽을 뚫고 가서 거래가 실리면 매매 사인 나갈 겁니다. 그 기준도 좋고, 기아차 자동차주들도 하반 경직성 좋습니다. 시장의 추세만 계속 살아난다면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든 시장 수익률은 넘긴다. 자동차도 당연히 시장 수익률 넘기죠. 거래가 터지면요 주도주로 부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전장 전략 부분 다 같이 공유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